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첩보 제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이미 대부분 알려진 일반화된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를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압수수색이었는데 청와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으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입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는 김근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외부에서 제보받았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 첩보를 수집한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알고 보니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제보 과정 역시 송병기 부시장이 먼저 제보한 것인지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요구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이미 울산 시민 대부분에 알려졌던 일반화된 내용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제보자 송병기 논란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자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제보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김근희 기자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인터뷰를 한 지금 브리핑을 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된 첫 제보자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이 제보자의 신원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도 있고 또 이것을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경쟁을 했던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송철호 시장이 캠프에서 정책팀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청와대가 애초에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송철호 현 시장과 일하기 전에는 김기현 전 시장하고 일을 같이 했던 울산시 공무원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 최근 행보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예. 과거 행보로 봤을 때는 야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울산시장을 지냈던 박맹우 현재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당시 이 박맹우 전 시장 시절에 이 3급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자리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예. 이후에 김기현 전 시장으로 교체가 된 뒤에 약 1년 정도 있다가 퇴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기현 전 시장 체제에서 퇴임한 다음에 야인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 송철호 현 시장의 캠프에 들어가서 이 정책팀장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거에는 야당 쪽에서 활동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여당 인사인 송철호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 어제 브리핑에서도 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당 관계자 아니냐 또 이 울산시장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좀 이 같은 청와대의 설명이 송 부시장의 과거 행보로 봤을 때는 좀 설명이 충분치 않지 않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설명 그리고 김근희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시절 이른바 소위 물을 먹어서 한직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 안갚음 차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시장 쪽 캠프로 옮겨갔고 그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제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 아니냐.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방금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단코 그런 감정 때문에 자신이 물 먹어서 그에 대한 보복 심리 내지는 복수심으로 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 그림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울산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송 부시장이 이제 과거에 자신이 김기현 전 시장 체제에서 퇴임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김기현 전 시장에게 대해서 좀 악감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 제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담긴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뭐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또한 저희가 이제 좀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자신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해서 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첫 제보자 누구였는지 확인이 됐고 그 제보자는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경수 의원님, 자 그렇다면 이 송병기 부시장이 첫 제보자였다라는 것을 과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은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이 송병기 부시장의 개인적인 인적 상황도 있으니까요. 공개를 안 했던 것인데 만일 이 송병기 부시장이 김근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과거 김기현 전 시장 쪽에도 몸담았고 또 이쪽으로 건너온 과정도 그렇고 그런 내막을 다 알았다면 조금 더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알고는 있었지만 예.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이 제보자를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보받은 국가기관이 미리 나서서 공개할 필요는 없고 예. 오히려 제보자를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오늘 송병기 부시장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을 보면은 이게 과연 제보냐? 제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은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하고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대화를 나눈 것뿐이다 하면서 이것이
그 제보라는 단어로 쓸만한 정도의 어떤 뭐 문건을 전달한 것도 예.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것도 아니다는 투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청와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하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사정인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질문하신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뭐 제보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성격은 과연 제보냐 아니면 첩보 수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바로 이 대목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청와대 A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측근들 관련된 비위 혐의가 과연 제보 내지는 첩보의 가치가 있는 뉴스밸류가 있는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자, 이 김기현 전 측근 이른바 비서실장의 비위와 관련된 내용은 벌써 2016년부터 울산 지역의 언론에 보도가 돼서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송 부시장도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송 부시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행정관에게 얘기했던 얘기는 이미 울산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았던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비밀 첩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제보가 아니다. 그냥 알고 있는 일반 우리 사회에 떠도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전해줬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뭔가 이 청와대 특별 단원들이 감찰을 통해서 아주 고급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그 틀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 송병기 부시장의 말이 맞다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게 무슨 중요한 정보냐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물론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이 2016년부터 이제 고소 고발건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 수사는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 이 뭐 김기현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수사해봐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듯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정보 자체도 지금 송 부시장의 얘기만 따르자면 정말 이거는 첩보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정리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럼 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굳이 들어서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경찰청에 넘겼느냐 이 부분을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그 청와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경찰청에 문건으로 넘길 필요도 없는 하찮은 얘기를 왜 넘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추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보, 제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가치가 아주 높아서 청와대 특별 감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역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 이 감찰 반원들을 내려보낼 필요도 없는 그런 정보였는지 뭐 그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2016년부터 해당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고 경찰에도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제보 형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분명히 SNS를 통해서 청와대 A 행정관이 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 SNS 내용을 이메일로 옮기고 그것을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문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문을 보니까 SNS로 보냈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했다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SNS가 아니고 이 행정관하고 안부 통화를 하던 중에 이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놔두다가 이제 시중에 떠도는 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이제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하나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이 송 부시장과 이 행정관이 친분을 쌓은 거는 그 캠핑장에서 서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친분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송 부시장을 보면 이미 2014년 하반기에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어제 발표가 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과 오늘 송병기 이 부시장이 밝힌 입장문 사이의 차이점은 과연 이 제보 내용을 SNS로 보냈느냐 아니면 전화 통화로 제보한 것이냐. 두 번째는 이 A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언제 어떻게 만난 것이냐 하는 그런 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난지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하고요. 만약에 SNS를 통해서 이 제보 내용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최초로 이 SNS로 그러니까 이른바 뭐 메신저를 통해서 작성한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A 행정관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이 SNS로 보내고 전화 통화로 그 내용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SNS와 전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SN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이 텍스트화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글자로 문자화를 해서 전달을 했다는 뜻이고 전화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 구두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SNS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공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던 건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제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 어떤 문서화처럼 문건처럼 만들어진 형태로 제보가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를 통해서 전달됐던 것을 누군가 이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 추후에 여기에 또 다른 누군가 개입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과 이 청와대 A 행정관의 관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는가 하는 부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와 이 송병기 부시장의 조금 전 입장문에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는 어제 첩보 입수 경위를 밝히면서 이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직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 제보가 여권 관계자에서 나온 것 아니냐, 혹은 뭐 이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어제 실제 이 질의응답에서도 기자들이 청와대의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물어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 혹은 누가 중간에 끼어 있을 가능성 혹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소개를 받았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모두 선을 그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었던 거고 이 송 부시장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캠핑장에서 만나서 이제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는 점은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2016년 12월경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우연히 만났다는 이 청와대 해명과는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도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이 청와대 해명이 왜 굳이 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는 이 워딩을 선택을 해서 이런 해명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하면서 좀 밝힌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는 검찰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을 불러서 또 타 기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다면 이 송병기 부시장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송병기 부시장도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A 행정관도 불러서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 대질신문도 해가면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한 뒤에 언론에 공개 브리핑을 했을 텐데 청와대는 그런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지 A 행정관의 말만 믿고 왜냐하면 A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발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행정관과 송 부시장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지금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캠핑장에서 만났건 친구 소개로 만났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무슨 뭐 캠핑장에서 만났는지 여부는 뭐 두 사람이 따질 문제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는 사이였느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제보냐 아니면은 첩보 수집이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보라고 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러이러한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정보가 있어서 알려왔을 때 이것을 제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알려오면 그것도 제보가 되겠지만 예.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이라면은 좀 더 이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의 아는 그 정보 채널을 이용을 해서 첩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게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행정관과 제보자였던 송병기 부시장이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은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돼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제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전해진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이 A 행정관은 또 누구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 행정관의 신원도 확인이 좀 됐죠. 자, 이 A 행정관 누굽니까? 유호정 기자. 네, 이 A 행정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지금은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 이 당시에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모 행정관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수사관 출신이고요. 이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검 범죄정보과증에서 정보 활동을 주로 한 이력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야당이 공세를 펼치는 건 이분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 대통령의 절친인 캠프 사람이 정보를 전달해서 이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지사의 동문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입장을 서로 저도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뭐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해서 예. 뭐 오늘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모 행정관, 문모 사무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동문이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 사무관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측근이니까 이쪽 정권 사람이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 이력을 보면.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이 됐다가요.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어쨌든 청와대 인사라는 것은 그 정부에서 이제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정부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맞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동문이지만 정말 뭐 그런 입장이 같은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현재는 총리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보기 좋게 검찰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의 편집의 양식이 이제 더해진 것이 또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의 동문이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친문 내지는 친현 정부 사람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 이 A 행정관은 이 송병기 부시장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을까? 누가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달라 내지는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누가 먼저 제보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로는 송병기 부시장이 먼저 제보를 했다라고 해요. 이 A 행정관, 문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오기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때도 먼저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예. 제보자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춰졌는데 또 이 송 부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먼저 저쪽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오늘 했던 이 브리핑에서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부분이 않았습니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이 행정관과 안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오늘 브리핑의 내용 중에 보면 이 시점과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과정에서 이 대화 내용을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데에도 아마 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이 제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 등이나 또 자체 조사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문을 보면 2017년 하반기쯤에 이 문모 행정관과 대화를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행정관은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소속이었어요. 김태일 기자. 총리실에도 역시 민정과 관련된 감찰 반원들이 있어요.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행정관이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소속 감찰 반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전해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제보 내용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 업무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송 부시장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제 파견된 뒤에 이것들 그리고 이후에 들었던 이런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대본을 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을 것이고요. 예. 백 비서관은 이걸 보고서 이거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반부패 비서관으로 넘겨라 해서 이제 넘겨서 이게 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청와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아놨던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최근에야 겨우 기억이 났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관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자, 통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또 2017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초의 만남은 2016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브리핑 이후에 오늘 또 이제 의혹 제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선 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외부에서 온 제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인이 된 수사관이 지금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허위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고민정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청와대의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도 어제 브리핑으로 충분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일부 언론에서 이 하명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를 밝힐 수 없는데 언론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송병기 부시장과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최초의 어떤 데이터와 실제 이후에 만들어진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송병기 부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밝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김기현 전 시장의 어떤 첩보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진술 내용을 하고 있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일단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고요. 이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과거에는 총리실에서 근무를 했던 문모 행정관입니다.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고요. 그러나 송병기 부시장은 과거 여러 차례 지인들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과연 첩보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특별 감찰반원들이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내려갈 만큼 그렇게 큰 사안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로는 전혀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도 이제 전화를 조금 돌려보면은 예. 관계자들이 이제 이 관련 비리 첩보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이 한 의원도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이 문건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그 울산 지역의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문을 전달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인사들이나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이것은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나 뭐 청와대 이제 발표를 예. 통해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윤도한 수석
수석의 브리핑 내용과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 표명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은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입장 표명을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걸 정리하자면 특별한 제보가 아니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기는 특별히 제보한 게 아니라 통화 과정에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를 하면 로 데이터와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보고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뭔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제보를 한 것 같이 지금 윤도한 소석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늘 몇 시간 차이도 안 나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요.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하면 로데이터와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로데이터는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대로 SNS 메신저와 관련된 로데이터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보고서 공개 용의는 이 A 행정관, 청와대 A 행정관이 통화 이후에 또 SNS 메신저 내용 파악 이후에 작성했던 그 보고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 가운데 이제 고래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이 실제로 울산지검에 가서 고래 보고서와 관련된 검경 갈등, 검찰 쪽 입장을 청취했느냐, 청취하지 않은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18년 1월 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이게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이 이 숨진 수사관이 실제로 고래고기와 관련된 검경 갈등을 의견 청취차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 자료를 내놨죠. 근데 그 증거 자료에 보면은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조사 기간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날짜가 1월 11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아닌 상황에 하루 앞서서 내려간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일 기자,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이 특감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1월 11일에 KTX를 타고 내려가서 이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 해경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한 명은 울산경찰청 그리고 한 명은 울산지검을 가서 청취를 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공개한 관련 문건에는 이 실태 파악 기간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이제 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날짜를 잘못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루 전날 먼저 내려가서 뭐 다른 무언가를 한 것인지 뭐 이런 의문이 지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 파악은 12일부터 했는데 그럼 11일에 이 고래고기 사건이 아닌 다른 걸 파악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망한 수사관의 행방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울산 해경청은 만났다고 하고 검찰, 경찰 관계자는 만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날짜에 좀 주목이 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루 차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내려가고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실태 점검 기간보다도 하루 먼저 내려간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반론도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보고서 내용, 울산지검 관계자를 만나서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 내용이 고작 3줄에 불과하다. 그 3줄 안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그 부분도 빠져 있다라고 이제 조선일보는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이 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민간에 공개하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련한 문건 자체를 전부 다 공개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세 줄로만 요약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우선 청와대 해명 자체는 전부 다 공개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뭔가 그럼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마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명 수사냐 아니냐 통상적인 정보 수집과 이첩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